인간을 무너뜨리는 쾌락 탑5. 여러분, 오늘은 정말 무거우면서도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바로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 쾌락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을 얻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모든 쾌락이 건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떤 쾌락들은 순간적으로는 달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어요. 마치 독이 든 사탕처럼 겉으로는 맛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해치는 것들이죠.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파괴적인 쾌락들이 더욱 정교해지고 접근하기 쉬워졌어요. 기술의 발달과 함께 중독성도 더욱 강해졌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쾌락의 함정에 빠지고 있어요. 오늘은 특히 위험한 5가지 쾌락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음식이라는 달콤한 유혹이에요. 음식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동시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쾌락이기도 해요. 현대의 음식들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교묘하게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설탕, 소금, 지방의 완벽한 조합으로 우리가 저항하기 어렵게 만들어진 거죠. 마치 마약처럼 우리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더 많이 먹고 싶게 만들어요. 특히 정크푸드나 가공식품들은 정말 위험해요. 치킨, 피자, 햄버거,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음식들은 먹는 순간 강한 쾌감을 주지만 우리 몸에는 해로운 성분들이 가득해요. 문제는 이런 음식들에 중독되면 정상적인 식욕 조절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게 되고 건강한 음식에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그 결과 비만, 당뇨병, 고혈압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야식 중독에 빠진 분이 계셨어요. 밤마다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 먹으면서 내일부터는 안 먹어야지. 하지만 다음날 밤이 되면 또 시키게 되더라고요. 5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하다가 결국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집에 정크푸드를 아예 들여놓지 않고 대신 건강한 간식들로 채우는 거죠. 그리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서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돼요. 둘째, SNS라는 현대판 아편이에요. 소셜미디어는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중독 도구 중 하나예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이런 플랫폼들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정교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계속 보여주면서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만드는 거죠. 특히 좋아요와 댓글은 강력한 보상 시스템이에요. 내가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쾌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올리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SNS 중독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감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일상을 보면서 자신의 삶과 비교하게 되고 그 결과 우울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되어요. 또한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가게 되죠. 제가 상담했던 대학생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SNS에 보내고 있었어요. 수업 중에도 식사 중에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휴대폰을 놓지 않더라고요. 그 결과 성적은 떨어지고 친구들과의 실제 관계는 소원해졌으며 불안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SNS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해요.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는 휴대폰을 완전히 끄거나 SNS 앱을 삭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 대신 오프라인에서 실제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도박이라는 파멸의 게임이에요. 도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중독 중 하나예요. 카지노, 경마, 복권, 그리고 요즘에는 온라인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까지. 도박의 형태는 점점 다양해지고 접근하기 쉬워지고 있어요. 특히 온라인 도박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서 더욱 위험해요. 도박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다음에는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한번 크게 이기는 경험을 하면 그 쾌감이 너무 강해서
계속 그 감정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도박은 구조적으로 플레이어가 질 수밖에 없게 설계되어 있어요. 도박 중독자들의 뇌를 살펴보면 마약 중독자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도파민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서 도박을 하지 않으면 극심한 금단 증상을 겪게 되죠. 그래서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도박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업가분은 처음에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도박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빠져들어서 결국 회사 자금까지 도박에 쓰게 되었고 10년간 쌓아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파탄났고 지금은 상담 치료를 받으며 재기를 준비하고 계세요.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가족의 도움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넷째, 성적 자극이라는 끝없는 갈증이에요. 성적 욕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지만 과도한 성적 자극은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인터넷 포르노그래피는 현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예요. 무료로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위험해요. 점점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찾게 되면서 정상적인 성적 관계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기도 해요. 성적 중독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실제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되죠. 또한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면서 건전한 취미나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다섯째, 권력이라는 마약이에요. 권력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쾌락 중 하나예요.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존경받는 느낌. 이런 감정들은 정말 중독성이 강해요. 한번 권력의 맛을 보면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어 하게 되고 그 권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죠. 권력 중독의 문제는 도덕성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해치게 되어요. 또한 권력에 취해서 현실 감각을 잃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많아요. 역사를 보면 권력에 중독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재앙을 가져왔는지 알 수 있어요. 개인의 권력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죠. 일상생활에서도 권력 중독은 나타날 수 있어요.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가정에서 가족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권력 중독의 한 형태예요. 권력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겸손함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권력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또한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권력을 잃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죠. 지금까지 5가지 파괴적인 쾌락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런 쾌락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나요? 모두 즉각적이고 강한 만족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를 해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중독성이 강해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파괴적인 쾌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선 자각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쾌락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대안을 찾는 것이에요. 파괴적인 쾌락 대신 건전한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운동, 독서, 음악, 여행, 봉사활동 등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에요. 유혹의 요소들을 최대한 멀리하고 건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받으시고요. 네 번째로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중독이 심한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워요. 상담사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는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에요. 단순한 쾌락 추구보다는 더 큰 목표와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목표가 있으면
일시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쾌락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적절한 즐거움과 만족은 삶의 필수적이죠. 문제는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부터예요.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즉각적인 만족과 장기적인 행복 사이의 균형, 개인의 즐거움과 타인에 대한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쾌락에 의존하고 계시나요?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라요. 진정한 행복은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의미 있고 건전한 삶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일시적인 쾌락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